며칠 전에 메일로 한 구독자님이라고 본인을 밝히시고 긴 장문의 메일이 왔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난 15년 정도 민주당 극렬 지지자, 진보 쪽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경제를 살려줄 줄 알았다. 서민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 지금 4달 정도 됐나요? 점점 집값은 안정화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좋은 것 위주부터지만 올라가는 것 같고, 또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고, 권력을 가진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표를 준 국민들은 무시하고, 지긋지긋한 내로남불, 이중성, 선민의식저런 저 악마 같은 놈들을 믿다가 내 인생 폭망될 것 같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영상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최상급주, 우리가 다 아는 막 똘똘한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세 가족의 보금자리를 이번에 아파트로 마련을 했다라고 하면서 영상이 좀 도움됐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주면서 계속 부탁드린다, 좋은 영상 감사하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 제목이 자기는 집 사고 드디어 보수로 갈아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번 정부 세 번째 부동산 이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 공급 대책을 보고 저도 글로도 말씀드렸고, 야, 이거 정말 문재인 정부 시즌2인가 2.0인가 그때도 벼락까지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을 막고 규제지역 지정 퍼지고 풍선 효과로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 메일 내용이 나왔지만 이번 여름에 내 집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이제 신념이라든지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의 가치를, 주관을 뒤집는 데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제가 박수를 쳐드린다고 메일을 보냈고, 그 길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성공하고 돈 벌고 가족을 지키는 나의 그 기준과 가치가 있다면 말이죠. 그 방향성이 옳다. 많은 분들이 이번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참 저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쭉 드릴 건데, 메일 내용도 제가 좀 같이 좀 떠올려 보면서 마지막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상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 혹시라도 아직 영상을 구독해주지 않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쿠스TV 구독을 꼭 해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저희가 아주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부동산 쪽으로는 세금을 규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조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얘기 있죠. 그걸 했더니만 진짜 그렇게 믿냐? 믿더라. 미개한 이 개돼지들. 어차피 받을 표 다 받았으니까. 아직 선거까지는 시간도 좀 남았고, 그때 가서 내가 사탕 한 개 던져주고 운운에 떡 하나 준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때 가서 공수표를 던지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도 표 다 받고 나서 선출되고 난 다음에 아님 말고 그때 가서 관점 보다가 대한민국의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도 말든 간에 기본소득을 좀 더 주겠습니다, 부자들 다 때려잡아 주겠습니다, 부자들 세금으로 패버릴게, 나에게 표를 달라라고 하면 되는 거죠. 어이구 비읍 시읒 등신들, 이런 기조로 지금 저들이 생각하지 않다면 절대로 이런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 수가 없는 정책이 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싼 고가의 아파트 주택일수록 대출을 자산 기준이 KB시세 기준으로 더 높죠. 대출을 더 해주는 게 아니고, 자산평가를 더 이렇게 좋게 해주는 게 아니고 대출을 더 안 해준다. 여기 이 얘기를 딱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까지 내가 지금 바뀌지 않는다거나 생각이 끝까지 미치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거 내가 뭔가 이거 너무 이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를 듣고서라도 생각이 안 바뀐다 하면 내 지능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뭔가 이상한데? 여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맞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만 나올 법한 이런 막가파식 우월식 정책으로. 아니,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대출받을 능력이 없다 해서 저 능력 빼고 젊고 고액연봉자들, 여러 가지 사회 CEO, 회사 사장님들 충분하게 대출 원리금 갚을 수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안 해준다? 아이고, 좋다 좋아. 배고픈 건 참아도 내가 저 배 아픈 건 못 참지. 이 조선인들 그 특유의 거지 근성, 패배자 마인드. 근데 그게 만약에 그 똑같은 기준과 원칙이 말이죠, 나중에 내 자라나는 자녀, 아들, 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면 분노할 자신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때 가서 내로남불, 이중잣대를 들여서는 안 되는 거겠죠. 대출은 나라에서 컨트롤한다. 그것도 공산주의 막가파식으로 말이죠. 은행은 대출 전체 총량을 줄여줄 수 있죠. 건수 같은 거 줄어들면. 하지만 가상금리를 탁탁탁 몰래 올려서 배부르게 되고. 이게 도대체 뭐지? 돈 없는 서민, 일반 국민들만 피해를 보내. 또 하지만 국가는 전혀 신경도 안 쓸 거란 걸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이제 서울은, 아니, 서울 포함해서 어제 규제지역 토호제 지정됐다. 경기도 핵심지. 절대로 너희 일반 국민들, 가재, 붕어, 개구리, 전세 끼고 또 사지 마. 미리 전세 껴놓고 여기 나중에 몇 년 뒤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대출도 확 줄여버릴 거야. 살 때도 이 국가 공무원의 허가를 받고 집을 사. 너희들은 국가 허락받고 집 사야 돼. 왜요? 여긴 토지 거래 허가제로 내가 지정해놨어. 국가가 모든 걸 관리해야 되는 거야. 자, 이제 4인 가족이 되고 애들이 크고 애들이 몸집이 크니까 방 하나씩 이제 20평에서 30평대로 이제 옮겨가야 되겠다. 했더니만 아니 20평 살면 되지 왜 30평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냐 했을 때 아니 지금 집이 애가 너무 크고 이제 방 하나씩 줘야 됩니다 하니까 아니 20평인데도 충분히 너희들 다 살 수 있잖아. 이사 오지 마.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분들도 지방에서 살면 되지 어디에 함부로 서울 경기도로 올려 그래.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지에 콘크리트 벽을 진격여행 보시면 이렇게 위로 쫙 그 벽을 세워놓거든요. 그 벽이 이제 쌓였다. 함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서울 전체 한 방에 이거를 지정해버릴 줄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이었습니다. 돈 있는 놈들도 저 1주택자 실거주하는 놈들도 무조건 실거주로 해야 돼. 전월세 물량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기까지 우리가 어려운 예측이 아니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기에 전월세 폭등? 와 역시 일반 서민이나 일반 국민들만 죽어나오겠다. 하지만 국가는 나몰랑 하겠죠. 전세 대출도 이번에 막 조여버려. 해주지 마. 그럼 다 월세로 다 가겠네? 월세로 몰아버려. 번 월급의 50% 내년에는 60% 점점점 높게 주거비로 써버리면 저 인간들은 저 가재 붕어 개구리들 경제 하층민으로 다 전락해버리고 집주인으로 또 어떻습니까? 집주인으로 좋은 게 아니죠. 월세 소득 딱딱 해가지고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세금으로 쫙쫙 빨아당긴다. 임차인들 집 살 희망 목표 다 꺾어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배급받는 개돼지 만들기도 너무너무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이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이쯤에서 중간에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 게 있는데 집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 왜 국가에다가 허가를 맡아야 되는지 두 번째 집값을 왜 잡아야 하는지 이 명제가 무엇인가 명분 미국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도 있죠. 일본, 유럽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들 중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수십 배, 수백 배 비싼 집들이 많은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이런 제도 들어보셨나요? 국민을 섬기겠다라면서 종처럼 주인들께 대하겠다면서 선거할 때마다 이렇게 막 하죠. 굽신굽신 되면서 인사하고. 근데 왜 딱 뽑히고 나서 집을 살 때 아니 나에게 허가를 맡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우리 생각이 또 넓혀져 가야 된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종이 바뀌었네? 이상하네? 근데 이상하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다. 저 내 얘기 아니지. 저 부자들 얘기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렇게 똑같은 취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니. 비싸면 비싼 대로 보유세 다 걷어갈 거고 세금으로 어려운 데도 쓰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께.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에 대해서는 그 세금 탁 더 많이 걷었으면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일반 국민이나 정부 입장에서 말이죠.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걸 알기에 이것들이 패닉 바잉. 일반 국민들 저 패닉 바잉 하겠네. 집을 공급하는 게 더더욱 힘들다는 걸 이미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집 사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주요 요지의 핵심지에 이 공급이라는 게 풀리지 않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빨리빨리 사는데 야, 저 안 되겠다. 더 오를 것 같은데 공급을 할 생각은 진짜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수요를 눌러버리는 정책, 허가제도, 대출 규제. 와, 여기가 평양인맥과 항상 말씀드린 대로 수요 공급 중에서 지금은 공급이 이제 폭망이다. 아파트뿐만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방에서도 비아파트, 다가구, 빌라 못 짓는다 말씀드렸죠. 착공, 인허가, 실적 폭망. 그러면 할 수 없네. 못 사게 만들어야 되겠다. 대출 줘요. 취득세 중과 때려. 규제지역 지정하면 8%, 12% 바로바로 올라가죠. 못 사게 만들어. 왜? 신규 공급은 폭망이라 없거든. 이걸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열심히 착공해보려고 노력을 할 테지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나 모르겠고 나만 아니면 돼. 이번 정부 임기 동안만 수요를 눌려두면 되지 뭐. 그 다음 정권에 폭탄을 넘겨주면 되고. 근데 뭐지? 예산이 근데 필요하겠는데 돈은 천문학적으로 찍어내야 하고 원화 가치는 폭락, 인플레이션, 관세 협상도 폭망했고 그러면 수익 물가는 엄청나게 물가가 폭증하면 이 대한민국 물가 어떻습니까? 완전 개폭등하겠죠.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이 여러 전부 다 경제 전반적인 것에 폭망 막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동산 신규 공급 폭감, 전월세 물량도 토지 허가제 무조건 다 이제 실거주로 들어가면 전월세 물량 없는 거고 그럼 전월세 물량 폭등되고
기존에 있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은 7, 8년 전부터 이미 다 때려잡아서 지장이 없습니다. 공급 더 없는 거죠. 11고주 수요만으로 현재 몇 년간 이제 일부 뭐 주요 입지 서울에 뭐 주요 좋은 데는 다 이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가 폭등되고 사람들의 불안이 점점 올라가고 불만이 증폭되면서 이번 정부는 경제를 살려줄 줄 알았더니만 네. 그 다음은 우리 각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각자 구독자 시청자님들이 예상을 한번 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생각을 댓글로도 적어주시면 우리 모두 다 같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3+3 이런 또 법도 입법을 슬슬 막 하려고 정책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 진짜 이거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 이 나으리 여러분들 은근슬쩍 법 적용하기 전에 또 자기 집 임대료 5% 딱 올리기 전에 적용하기 전에 말이죠. 내가 임대인데 집값을 막 전월세 값을 팍팍 올려버리고 딱 법을 적용한다. 땅땅땅 쳐버렸죠. 지난번에. 아저씨, 아줌마, 당신 같으면 10년간 내 집을 임대로 무조건 줘야 되는데 신축이 나중에 10년 딱 돼가지고 구축이나 준신축 될 건데 그때 가서 집주인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법을 만든다고? 그 전월세 그렇게 주겠냐 나 같으면? 지금 시장에 다주택자 이런 투자자가 임대사업자 없잖아. 이미 다 멸종됐는데 아니 어지간히 임대료 안정되겠다. 영원히 그냥 9년 이래 하지 말고 그냥 영원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30년 영원 임대법 이런 거 만들자. 집주인이 절대로 자기 집 못 살게. 집주인이 만약에 자기 집 들어가면 바로 구속영장 신청되면서 바로 그냥 구속시켜버리자. 그런 거 하자. 그러면 전월세 안정적인 이렇게 그게 되겠네. 너희들이 말하는. 대신 보유세는 집주인들이 다 내고 말이야. 창조경제니까 완전히. 얼마나 이 시장의 전월세 물량을 없애고 폭등시키고 싶으면 우리가 또 합리적 의심 제가 말씀드렸죠. 저놈들 저거 아파트 가격 올리려고 일부러 저렇게 정책을 만드나? 커뮤니티나 제가 영상 말씀드렸죠. 일부러 핵심지 아파트 가격 띄우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얘기하나? 왜냐면 자기들이 다 그렇게 핵심 요지에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발 그들의 이런 나불나불대는 이런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강남에 집 있는 놈들이 모두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강남에 다 불편하고요. 그 막 교통지역이고요. 사람들 빼곡하고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강남에 왜 집주인들만 들어가서 삽니까? 소셜 믹스를 해가지고 임대인, 임차인들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들 다 섞여가지고 행복하고 다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강남 좌파놈들이 꼭 자기 집 옆에 임대 아파트 들어온다거나 자기 집 아파트에 소셜 믹스 하자 그러면 이 피켓 들고 여기 머리 싸매고 제일 먼저 앞에 나서 반대할 놈들이 말이에요. 지긋지긋한 이중성, 이중잣대, 내로남불.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우리가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 경제, 내 배우자, 내 자녀들에게도 떳떳한 부모, 떳떳한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열심히 한 만큼 돈 벌어서 투자하고, 또 거기에 맞는 세금 내고, 이 당당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 영상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카메라 앞에 켜두고, 얘기하는 제 지금 똑같은 말과 카메라 끄고 내 친구들과 만난 거나 내 우리 부모나 특히나 우리 부모님, 내 배우자, 특히 내 자녀에게도 얘기했을 때도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고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끄럽거나 거짓 인생을 살지 말자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긴 영상 찍었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구독자 이렇게 막 최근에 집을 사가지고 성향이 바뀌었다라는 감사 메일을 받았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제 나왔던 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자 알람 설정 댓글주시고요. 지금 주변 분들께 군대를 같이 가다고 하시면 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같이 화이팅입니다.